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 그 가운데 전기와 자기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로런츠의 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를 띤 입자에는 힘이 작용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는 운동하는 전하를 띤 입자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말합니다. 음극선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음극선에 자석을 가까이 대니까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극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책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 받는 힘의 방향을 오른손을 써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왼손을 써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알아볼 때 기억할 점은 FBI는 왼손잡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배울 때 이게 학교 선생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참고서나 아니면은 교양서적에서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설명하면서 FBI는 왼손잡이다 라고 이 말을 꼭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 그 전류의 방향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B의 수직으로 놓인 길이 L인 도선의 전하량 2인 자율전자 N개가 V의 속도로 도선의 단면 T시간을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가 바로 전류 세기 I는 T분의 N2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I는 전류의 세기, N은 자율전자의 개수고요, E는 전하량을 말하고요, T는 이동 시간입니다. 이때 전하가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 L은 T가 옆으로 좌변으로 이동해서 L은 V 곱하기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기장 세기 B와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 L에도 비례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F는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하고 하기 때문에 F는 자기장 세기 B 곱하기 전류의 세기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여기에 I는 T분의 N이라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L은 V분의 T다 이 식을 또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대신에 T분의 N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L 대신에 VT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T와 T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T와 T가 약분이 돼서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F는 N 곱하기 자유전자 개수 N 곱하기 전하량 E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 V 곱하기 자기장 세기 B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유전자 N개가 있을 때 도선에 받는 힘이고, 이 F는 자유전자가 N개 있을 때 도선이 받는 힘이 되겠고요. 자유전자 1개가 받는 힘은 자유전자 개수 N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은 자유전자 N개가 있을 때 전체 힘이니까 자유전자 1개가 받는 힘은 이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힘 F는 n 곱하기 2 곱하기 VV로 나타내고요.
자유전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이 N으로 한 개가 있을 때 도선에 받는 힘 F는 자유전자 개수 N개로 나눠줘서요. N개가 없어지면 E 곱하기 V 곱하기 B로 자유전자가 한 개 있을 때 힘은 EVB로 나타나게 됩니다. F는 EVB라는 것은요, 자유전자뿐 아니라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에도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장 B에 수직하게 속도 V로 운동하는 전하량 Q인 입자에 대해서 그 입자가 받는 힘은 F는 QVB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Q는 전하량이 되겠고 V는 이동속도, B는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F는 Q가 많을수록 Q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이동속도 V에 비례하고, 그리고 자기장 세기 B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에서 움직일 때,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요, 이 전하량이 많을수록 이 Q 값이 클수록, 그리고 속력이 빠를수록 이 V 값이 클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 B 값이 클수록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의 힘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가 받는 힘을 말합니다. 위에서 F는 Q 곱하기 V 곱하기 B라고 했죠. 즉 F는 QVB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을 전하량과 이동속도, 자기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대전 입자의 속도 V의 방향과 자기장 B의 방향이 수직이면요, 로렌츠의 힘은 F는 QVB 값이 되고 이게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F는 QV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죠. 즉 사인 세타 값이 최대일 때가 언제예요? 세타가 90도일 때, 또는 라디안으로 말했을 때 2분의 파이일 때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1이 되니까 여기 왼쪽 가번 대전 입자와 자기장이 수직일 때는 사인 세타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최대 F 로렌츠의 힘 값은 QVB 곱하기 1 해서 이때 값이 최대가 됩니다. 대전된 입자 속도 V의 방향과 자기장 B의 방향이 각 세타만큼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 나가 되겠죠. 대전 입자와 자기장의 각 세타일 때 가운데 그림이 되겠죠. 이때는 속도 V의 크기가 모두 로렌츠 힘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기장 B에 대해 속도 V의 수직한 성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V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납니다. 즉 로렌츠 힘 F는 속도 V를 모두 로렌츠 힘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 V 세타만 반영하게 됩니다. 이동 방향이 자기장 B의 방향과 수직이면은 세타 값이 90도가 돼서 사인 세타 값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1이 되죠. 그럼 로렌츠의 힘 F는 QVB로 이게 최대값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세타가 0인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이 되면 사인 0도 값이 얼마요? 0이죠? 그렇게 되면 로렌츠의 힘은 사인 세타 값이 0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QVB 사인 세타 값이 전체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 입자가 자기장 B의 방향과 나란히 이동할 때는 자기장으로부터의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수직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자기장 부분을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로렌츠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도선 한쪽으로 몰려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홀 효과에 대해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홀 효과는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도선이나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이동하는 전하가 로렌츠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홀 효과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응용이 되고 있냐면요, 먼저 스마트폰과 GPS에서 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장 센서가 스마트폰과 GPS 등에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이클로트론에서 우리는 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이 뭐냐면은 입자 가속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로런츠 힘을 이용해 대전 입자를 가속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속이 빈 D자형 금속통 2개를 마주보게 만들었고요. 금속 상자 수직 방향으로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온이 원운동을 하면서 가속됩니다. 이온을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로렌츠 힘이고요. 여기서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힘 F는 질량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F가 바로 구심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로렌츠 힘이 어떻다고 방금 배웠죠? F는 로렌츠의 힘 F는 전하량 Q 곱하기 V 이동속도 V 곱하기 자기장 세기 B라고 했죠. 그래서 로렌츠 힘이 F는 QVB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심력 F는 M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구심력과 로렌츠 힘, 이 구심력과 로렌츠 힘이 같다고 했으니까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은 QVB와 같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 R은요, 반지름 R이 이쪽 우변으로 이동하고 다음에 QVB가 좌변으로 이동하는데 이 분모로 들어가고 정리하면은 반지름 R은 QVB분의 MV 제곱으로 우리는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요, 반지름 R은 QV분의 MV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속도 V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 V는 T분의 S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S로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운동에 맞게 살짝 고쳐보면요, 원운동에서의 속도 V는 T분의 2π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 직선 운동에서 걸린 시간 t 대신에 시간의 개념에 해당하는 주기 t를 놓고요. 그다음에 이동거리 s 대신에 원주가 되겠죠. 2πr을 이렇게 대체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원 속도는 주기 t분의 2πr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분의 원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주는 강원도 원주가 아니라 원둘레를 말합니다. 원둘레 2πr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기 t를 구할 수 있는 v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기 t를 이 주기 t와 속도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t 주기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 t는 v분의 2πr로 이제 이 식으로 우리는 주기 t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구심력과 로렌츠 힘은 같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했어요? 반지름 R을 구했죠. 그때 반지름 값이 얼마였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는 반지름 R은 QB분의 MV라고 우리는 이 값을 얻었습니다. 이 반지름 값, 이 R 값을 T는 V분의 2πr에다가 이 R 대신에 이 R 값, QB분의 MB 값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주기 t는 v분의 2πr에서 r 대신에 qb분의 mb를 대입하니까 v분의 2π 곱하기 qb분의 mv가 되겠죠. 여기 v 똑같으니까 서로 약분해 주고요. 그럼 주기 t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 식을 정리하면은 주기 t는 qb분의 2πm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즉 주기 t는 qv분의 2πm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반지름 R과 속도 V 값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죠.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R 대신에 QB분의 MV를 넣어서 여기 반지름 R과 속도 V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 R과 속도 V를 몰라도 주기 T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주기 T는 반지름 R과 속도 V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이클로트론에서요, 금속 상자의 2분의 t의 시간 간격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는 교류 전류를 걸어주면은요,
이온은 한쪽 금속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건너갈 때마다 금속 상자와 이온 사이에 전기력에 의해 가속이 됩니다. 조금씩 더 큰 원을 돌면서 이제 빨라지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일부 대형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각종 질병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로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사선 동위 원소는요, 암 진단과 치료에 응용되고, 그뿐 아니라 살균과 식물 품종을 개량하는 데도 방사성 동위 원소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수입하는 식품 가운데 이제 방사성 처리를 한 이제 식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쓰여서 이제 품종을 좀 개량한 식품들을, 그 식물로 만든 식품들을 이제 유전자 변이 이제 식품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 원소는 댐과 송유관 균열을 탐지하는데, 어디 이제 댐이나 송유관에 어디 금이 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찾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홀 효과는 천문학에서 벤 앨런 때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토카막이라는 기계 장치에서도 홀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토카막이 뭐냐면요,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장치를 말합니다. 플라즈마라는 제4의 물질로 이제 플라즈마가 거론이 되는데, 이 초고온 상태 플라즈마를 이제 딴 데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쭉 보관하는 거죠. 가둬둔다는 것은. 그 장치가 바로 토카막입니다.